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 사과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사과를 이 방법으로 제대로 알고 먹기만 해도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과 섭취법을 시작으로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사과는 아침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장이 자극을 받으며 배변 활동이 수월해지는데요.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또 이 식이섬유들은 소화를 천천히 시켜주기 때문에 사과를 먹고 아침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과일을 딱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사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피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 따라서 빈속의 사과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을 빠르게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과를 먹고 흡수가 덜 된 상태로 과당이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면 장 속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서 배가 아프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과당은 사람들마다 예민함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었는데 배에 가스가 차고 단순 쾌변을 넘어서 화장실을 계속 드나들 정도라면 공복에 사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과가 체질에 맞지 않으니 안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사과를 드시거나 식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증상이 쉽게 좋아지는데요. 밥을 먹은 후 사과를 먹게 되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당이 소화되고 흡수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배에서 가스가 생기는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이야기.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밤에는 야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이때 자려고 누워버리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또 소화를 시키느니라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유로 사과를 저녁에 먹지 말라고들 하지만 사실 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새콤한 맛이 산성처럼 여겨져 속쓰림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중알칼리성 식품으로 밤에 먹어도 위벽이 상하지 않는데요. 폴란드 로즈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 B6, 칼륨이 혈압을 낮추며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진정 효과까지 나타나며 숙면까지 이어지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사과를 먹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크기 때문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과를 이 방법으로 드시면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항산화 물질은 노화와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3배나 많이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8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시 이 플라보노이드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블랙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어르신들의 노인증후군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플라보놀 중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퀘르세틴도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깎아서 먹는 것보다 껍질째 그대로 먹는 게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통계적으로 10에서 15%의 비율로 낙상과 골절을 겪으며 노인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노인증후군을 이야기하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단백질 섭취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을수록 노인증후군 발생 확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많을수록 노인증후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과 말고도 퀘르세틴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특히 퀘르세틴 함유량이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퀘르세틴은 노인증후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발암물질의 전이를 막아서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양파는 천연 항암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면서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몸속 혈액의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하면서 혈관에 지속적인 자극이 생기게 되고 혈전 생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퀘르세틴은 혈전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케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게 찾는 채소는 아니지만 샐러드나 녹즙으로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케일은 제가 당뇨에 좋은 채소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케일 속에는 퀘르세틴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외국에서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기는 채소인데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진 성분으로 채소 중 두 번째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포 산화를 방지하여 우리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데 좋고요. 설포라판 성분과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루베리입니다. 싱글탱글 특유의 달콤함과 과육의 느낌이 가득한 블루베리는 맛뿐만 아니라 퀘르세틴부터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정말 많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신경보호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며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리딩대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독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는 우울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여러 편의 연구 결과에서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성맞춤 식품입니다. 다음으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꿀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는 이름에 버터가 들어가서 땅콩과 버터를 섞었나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서 마치 버터처럼 만든 것을 땅콩버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지만 서양에서는 사과에 땅콩버터를 조금씩 얹어서 먹는데요. 땅콩버터에는 사과에 모자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노인증후군 예방을 위해 단백질 보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노인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좋은데요. 여기에 단백질까지 함께 보충해주면 노인증후군 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 됩니다. 또 땅콩버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사과 대비 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용해되지 않고 대장을 거쳐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대장에서 물을 끌어들이며 배변 활동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대장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잘 배출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사과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있지만 땅콩버터로 식이섬유가 더욱 풍부해지면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의 운동 속도를 늦춰주게 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둘 조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사과에 없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눈의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인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근을 먹게 되면 시력이 잘 유지되게 도와주고 어두운 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야맹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눈의 황반 변성을 막아주며 백내장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60대는 69.2%, 70대 이상은 91.3%가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근이 백내장 치료제가 될 수는 없지만 눈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안성맞춤인 야채 중 하나입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양배추는 지방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 함량이 많아 체중 감량에 좋은데요. 또 비타민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뇌를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사과에 없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U는 위산과 여러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사과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둘 다 혈액 청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관벽에 들러붙게 되면 고지혈증이 걸리게 되고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발전하는데요. 미국 뇌졸중 학회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52%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발하게 하여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사과만 단독으로 먹어도 우리 건강에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과의 효능을 더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최소 2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사과를 먹은 사람의 천식 발생의 위험이 약 22에서 23%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인 중에 천식으로 겨울만 되면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과 2달 먹고 기침이 반 이상 줄고 5개월이 넘어가니까 기침이 거의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파이토케미컬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를 식사와 함께 6개월간 같이 먹게 해본 결과 LDL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로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해서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마치 마른 오징어를 오래 씹는 것 같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잘 씹으며 자극을 줘야 뇌 속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가 안 좋은 우리 부모님들은 사과 껍질을 절반만 깎아서 먹으면 훨씬 씹기 편하실 거예요. 사과를 드실 때 한 번에 다 못 드시고 남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되게 되는데요. 혹시 갈변된 사과는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갈변은 물질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껍질을 깎은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만나 사과 표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갈변 현상은요, 산화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라 섭취했을 때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해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며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서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변된 사과를 먹어서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에서 활성산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작 어떤 건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기준치를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동네 날라리처럼 우리 몸 이곳저곳 건들며 시비를 걸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DNA, 단백질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들을 손상시키면서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활성산소 때문에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흘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 사과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사과를 이 방법으로 제대로 알고 먹기만 해도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과 섭취법을 시작으로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사과는 아침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장이 자극을 받으며 배변 활동이 수월해지는데요.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또 이 식이섬유들은 소화를 천천히 시켜주기 때문에 사과를 먹고 아침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과일을 딱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사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피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 따라서 빈속의 사과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을 빠르게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과를 먹고 흡수가 덜 된 상태로 과당이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면 장 속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서 배가 아프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과당은 사람들마다 예민함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었는데 배에 가스가 차고 단순 쾌변을 넘어서 화장실을 계속 드나들 정도라면 공복에 사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과가 체질에 맞지 않으니 안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사과를 드시거나 식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증상이 쉽게 좋아지는데요. 밥을 먹은 후 사과를 먹게 되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당이 소화되고 흡수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배에서 가스가 생기는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이야기.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밤에는 야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이때 자려고 누워버리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또 소화를 시키느니라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유로 사과를 저녁에 먹지 말라고들 하지만 사실 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새콤한 맛이 산성처럼 여겨져 속쓰림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중알칼리성 식품으로 밤에 먹어도 위벽이 상하지 않는데요. 폴란드 로즈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 B6, 칼륨이 혈압을 낮추며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진정 효과까지 나타나며 숙면까지 이어지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사과를 먹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크기 때문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과를 이 방법으로 드시면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항산화 물질은 노화와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3배나 많이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8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시 이 플라보노이드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블랙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어르신들의 노인증후군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플라보놀 중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퀘르세틴도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깎아서 먹는 것보다 껍질째 그대로 먹는 게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통계적으로 10에서 15%의 비율로 낙상과 골절을 겪으며 노인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노인증후군을 이야기하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단백질 섭취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을수록 노인증후군 발생 확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많을수록 노인증후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과 말고도 퀘르세틴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특히 퀘르세틴 함유량이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퀘르세틴은 노인증후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발암물질의 전이를 막아서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양파는 천연 항암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면서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몸속 혈액의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하면서 혈관에 지속적인 자극이 생기게 되고 혈전 생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퀘르세틴은 혈전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케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게 찾는 채소는 아니지만 샐러드나 녹즙으로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케일은 제가 당뇨에 좋은 채소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케일 속에는 퀘르세틴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외국에서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기는 채소인데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진 성분으로 채소 중 2번째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포 산화를 방지하여 우리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데 좋고요. 설포라판 성분과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루베리입니다. 싱글탱글 특유의 달콤함과 과육의 느낌이 가득한 블루베리는 맛뿐만 아니라 퀘르세틴부터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정말 많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신경보호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며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리딩대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독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는 우울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여러 편의 연구 결과에서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성맞춤 식품입니다. 다음으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꿀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는 이름에 버터가 들어가서 땅콩과 버터를 섞었나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서 마치 버터처럼 만든 것을 땅콩버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지만 서양에서는 사과에 땅콩버터를 조금씩 얹어서 먹는데요. 땅콩버터에는 사과에 모자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노인증후군 예방을 위해 단백질 보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노인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좋은데요. 여기에 단백질까지 함께 보충해주면 노인증후군 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 됩니다. 또 땅콩버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사과 대비 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용해되지 않고 대장을 거쳐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대장에서 물을 끌어들이며 배변 활동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대장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잘 배출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사과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있지만 땅콩버터로 식이섬유가 더욱 풍부해지면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의 운동 속도를 늦춰주게 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둘 조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사과에 없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눈의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인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근을 먹게 되면 시력이 잘 유지되게 도와주고 어두운 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야맹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눈의 황반 변성을 막아주며 백내장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60대는 69.2%, 70대 이상은 91.3%가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근이 백내장 치료제가 될 수는 없지만 눈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안성맞춤인 야채 중 하나입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양배추는 지방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 함량이 많아 체중 감량에 좋은데요. 또 비타민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뇌를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사과에 없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U는 위산과 여러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사과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둘 다 혈액 청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관벽에 들러붙게 되면 고지혈증이 걸리게 되고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발전하는데요. 미국 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52%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발하게 하여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사과만 단독으로 먹어도 우리 건강에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과의 효능을 더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최소 2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사과를 먹은 사람의 천식 발생의 위험이 약 22에서 23%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인 중에 천식으로 겨울만 되면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과 2달 먹고 기침이 반 이상 줄고 5개월이 넘어가니까 기침이 거의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파이토케미컬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를 식사와 함께 6개월간 같이 먹게 해본 결과 LDL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로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해서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마치 마른 오징어를 오래 씹는 것 같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잘 씹으며 자극을 줘야 뇌 속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가 안 좋은 우리 부모님들은 사과 껍질을 절반만 깎아서 먹으면 훨씬 씹기 편하실 거예요. 사과를 드실 때 한 번에 다 못 드시고 남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되게 되는데요. 혹시 갈변된 사과는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갈변은 물질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껍질을 깎은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만나 사과 표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갈변 현상은요, 산화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라 섭취했을 때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해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며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서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변된 사과를 먹어서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에서 활성산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작 어떤 건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기준치를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동네 날라리처럼 우리 몸 이곳저곳 건들며 시비를 걸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DNA, 단백질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들을 손상시키면서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활성산소 때문에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흘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 사과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사과를 이 방법으로 제대로 알고 먹기만 해도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과 섭취법을 시작으로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사과는 아침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장이 자극을 받으며 배변 활동이 수월해지는데요.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또 이 식이섬유들은 소화를 천천히 시켜주기 때문에 사과를 먹고 아침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과일을 딱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사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피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 따라서 빈속의 사과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을 빠르게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과를 먹고 흡수가 덜 된 상태로 과당이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면 장 속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서 배가 아프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과당은 사람들마다 예민함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었는데 배에 가스가 차고 단순 쾌변을 넘어서 화장실을 계속 드나들 정도라면 공복에 사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과가 체질에 맞지 않으니 안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사과를 드시거나 식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증상이 쉽게 좋아지는데요. 밥을 먹은 후 사과를 먹게 되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당이 소화되고 흡수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배에서 가스가 생기는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이야기.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밤에는 야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이때 자려고 누워버리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또 소화를 시키느니라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유로 사과를 저녁에 먹지 말라고들 하지만 사실 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새콤한 맛이 산성처럼 여겨져 속쓰림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중알칼리성 식품으로 밤에 먹어도 위벽이 상하지 않는데요. 폴란드 로즈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 B6, 칼륨이 혈압을 낮추며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진정 효과까지 나타나며 숙면까지 이어지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사과를 먹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크기 때문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과를 이 방법으로 드시면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항산화 물질은 노화와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3배나 많이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8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시 이 플라보노이드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블랙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어르신들의 노인증후군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플라보놀 중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퀘르세틴도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깎아서 먹는 것보다 껍질째 그대로 먹는 게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통계적으로 10에서 15%의 비율로 낙상과 골절을 겪으며 노인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노인증후군을 이야기하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단백질 섭취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을수록 노인증후군 발생 확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많을수록 노인증후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과 말고도 퀘르세틴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특히 퀘르세틴 함유량이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퀘르세틴은 노인증후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발암물질의 전이를 막아서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양파는 천연 항암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면서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몸속 혈액의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하면서 혈관에 지속적인 자극이 생기게 되고 혈전 생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퀘르세틴은 혈전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케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게 찾는 채소는 아니지만 샐러드나 녹즙으로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케일은 제가 당뇨에 좋은 채소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케일 속에는 퀘르세틴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외국에서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기는 채소인데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진 성분으로 채소 중 두 번째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포 산화를 방지하여 우리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데 좋고요. 설포라판 성분과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루베리입니다. 싱글탱글 특유의 달콤함과 과육의 느낌이 가득한 블루베리는 맛뿐만 아니라 퀘르세틴부터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정말 많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신경보호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며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리딩대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독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는 우울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여러 편의 연구 결과에서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성맞춤 식품입니다. 다음으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꿀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는 이름에 버터가 들어가서 땅콩과 버터를 섞었나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서 마치 버터처럼 만든 것을 땅콩버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지만 서양에서는 사과에 땅콩버터를 조금씩 얹어서 먹는데요. 땅콩버터에는 사과에 모자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노인증후군 예방을 위해 단백질 보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노인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좋은데요. 여기에 단백질까지 함께 보충해주면 노인증후군 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 됩니다. 또 땅콩버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사과 대비 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용해되지 않고 대장을 거쳐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대장에서 물을 끌어들이며 배변 활동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대장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잘 배출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사과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있지만 땅콩버터로 식이섬유가 더욱 풍부해지면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의 운동 속도를 늦춰주게 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둘 조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사과에 없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눈의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인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근을 먹게 되면 시력이 잘 유지되게 도와주고 어두운 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야맹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눈의 황반 변성을 막아주며 백내장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60대는 69.2%, 70대 이상은 91.3%가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근이 백내장 치료제가 될 수는 없지만 눈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안성맞춤인 야채 중 하나입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양배추는 지방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 함량이 많아 체중 감량에 좋은데요. 또 비타민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뇌를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사과에 없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U는 위산과 여러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사과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둘 다 혈액 청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관벽에 들러붙게 되면 고지혈증이 걸리게 되고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발전하는데요. 미국 뇌졸중 학회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52%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발하게 하여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사과만 단독으로 먹어도 우리 건강에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과의 효능을 더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최소 2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사과를 먹은 사람의 천식 발생의 위험이 약 22에서 23%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인 중에 천식으로 겨울만 되면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과 2달 먹고 기침이 반 이상 줄고 5개월이 넘어가니까 기침이 거의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파이토케미컬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를 식사와 함께 6개월간 같이 먹게 해본 결과 LDL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로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해서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마치 마른 오징어를 오래 씹는 것 같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잘 씹으며 자극을 줘야 뇌 속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가 안 좋은 우리 부모님들은
사과 껍질을 절반만 깎아서 먹으면 훨씬 씹기 편하실 거예요. 사과를 드실 때 한 번에 다 못 드시고 남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되게 되는데요. 혹시 갈변된 사과는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갈변은 물질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껍질을 깎은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만나 사과 표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갈변 현상은요, 산화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라 섭취했을 때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해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며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서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변된 사과를 먹어서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에서 활성산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작 어떤 건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기준치를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동네 날라리처럼 우리 몸 이곳저곳 건들며 시비를 걸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DNA, 단백질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들을 손상시키면서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활성산소 때문에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흘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 사과하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사과를 이 방법으로 제대로 알고 먹기만 해도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과 섭취법을 시작으로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사과는 아침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장이 자극을 받으며 배변 활동이 수월해지는데요. 사과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또 이 식이섬유들은 소화를 천천히 시켜주기 때문에 사과를 먹고 아침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과일을 딱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사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피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 따라서 빈속의 사과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을 빠르게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과를 먹고 흡수가 덜 된 상태로 과당이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면 장 속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서 배가 아프고 불편할 수 있는데요. 과당은 사람들마다 예민함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었는데 배에 가스가 차고 단순 쾌변을 넘어서 화장실을 계속 드나들 정도라면 공복에 사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과가 체질에 맞지 않으니 안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사과를 드시거나 식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증상이 쉽게 좋아지는데요. 밥을 먹은 후 사과를 먹게 되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당이 소화되고 흡수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배에서 가스가 생기는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이야기.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밤에는 야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이때 자려고 누워버리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또 소화를 시키느니라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유로 사과를 저녁에 먹지 말라고들 하지만 사실 사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새콤한 맛이 산성처럼 여겨져 속쓰림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중알칼리성 식품으로 밤에 먹어도 위벽이 상하지 않는데요. 폴란드 로즈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타민C, B6, 칼륨이 혈압을 낮추며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진정 효과까지 나타나며 숙면까지 이어지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사과를 먹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크기 때문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과를 이 방법으로 드시면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노인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항산화 물질은 노화와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3배나 많이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8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시 이 플라보노이드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블랙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은 어르신들의 노인증후군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플라보놀 중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퀘르세틴도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깎아서 먹는 것보다 껍질째 그대로 먹는 게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통계적으로 10에서 15%의 비율로 낙상과 골절을 겪으며 노인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노인증후군을 이야기하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단백질 섭취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을수록 노인증후군 발생 확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퀘르세틴 성분의 섭취가 많을수록 노인증후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과 말고도 퀘르세틴이 많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특히 퀘르세틴 함유량이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퀘르세틴은 노인증후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발암물질의 전이를 막아서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양파는 천연 항암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강하게 해주면서 딱딱하게 굳은 동맥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당뇨 환자들은 몸속 혈액의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하면서 혈관에 지속적인 자극이 생기게 되고 혈전 생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퀘르세틴은 혈전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케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게 찾는 채소는 아니지만 샐러드나 녹즙으로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케일은 제가 당뇨에 좋은 채소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케일 속에는 퀘르세틴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외국에서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기는 채소인데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로 잘 알려진 성분으로 채소 중 2번째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포 산화를 방지하여 우리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데 좋고요. 설포라판 성분과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루베리입니다. 싱글탱글 특유의 달콤함과 과육의 느낌이 가득한 블루베리는 맛뿐만 아니라 퀘르세틴부터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정말 많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신경보호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며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리딩대 연구팀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독 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는 우울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여러 편의 연구 결과에서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성맞춤 식품입니다. 다음으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꿀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는 이름에 버터가 들어가서 땅콩과 버터를 섞었나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서 마치 버터처럼 만든 것을 땅콩 버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지만 서양에서는 사과에 땅콩 버터를 조금씩 얹어서 먹는데요. 땅콩 버터에는 사과에 모자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노인증후군 예방을 위해 단백질 보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노인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좋은데요. 여기에 단백질까지 함께 보충해주면 노인증후군 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 됩니다. 또 땅콩버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사과 대비 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용해되지 않고 대장을 거쳐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대장에서 물을 끌어들이며 배변 활동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대장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잘 배출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사과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있지만 땅콩버터로 식이섬유가 더욱 풍부해지면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의 운동 속도를 늦춰주게 하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둘 조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사과에 없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눈의 시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비타민인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근을 먹게 되면 시력이 잘 유지되게 도와주고 어두운 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야맹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눈의 황반 변성을 막아주며 백내장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60대는 69.2%, 70대 이상은 91.3%가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근이 백내장 치료제가 될 수는 없지만 눈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안성맞춤인 야채 중 하나입니다.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양배추는 지방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 함량이 많아 체중 감량에 좋은데요. 또 비타민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뇌를 강화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사과에 없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U는 위산과 여러 자극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손상된 위 점막의 재생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사과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둘 다 혈액 청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관벽에 들러붙게 되면 고지혈증이 걸리게 되고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발전하는데요. 미국 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52%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발하게 하여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사과만 단독으로 먹어도 우리 건강에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로 밝혀진 사과의 효능을 더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최소 2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사과를 먹은 사람의 천식 발생의 위험이 약 22에서 23%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인 중에 천식으로 겨울만 되면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과 2달 먹고 기침이 반 이상 줄고 5개월이 넘어가니까 기침이 거의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파이토케미컬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를 식사와 함께 6개월간 같이 먹게 해본 결과 LDL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로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해서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마치 마른 오징어를 오래 씹는 것 같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잘 씹으며 자극을 줘야 뇌 속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가 안 좋은 우리 부모님들은 사과 껍질을 절반만 깎아서 먹으면 훨씬 씹기 편하실 거예요. 사과를 드실 때 한 번에 다 못 드시고 남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되게 되는데요. 혹시 갈변된 사과는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갈변은 물질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껍질을 깎은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만나 사과 표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갈변 현상은요, 산화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라 섭취했을 때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해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며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서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변된 사과를 먹어서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에서 활성산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작 어떤 건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기준치를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동네 날라리처럼 우리 몸 이곳저곳 건들며 시비를 걸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DNA, 단백질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들을 손상시키면서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활성산소 때문에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흘려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시청할 수 있습니다.